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제 적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하셨어요? 1차만 그럼 1차는 1차요. 예. 요 장수 지역의 낙과 현상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낙과 현상을 보면 홍로가 제일 심합니다. 예. 금년에 이제 요 5월 기상을 보면은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합치면은 아마 한 120시간 정도 일조 시간이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한 90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세 번 있었어요. 2018년, 2021년, 23년. 그런데 21년의 피해가 제일 심했었거든요. 그때는 1차 적과 끝내놓고 상당히 많은 과원에서 조기낙과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적과는 마무리됐지만은 아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과 즉 2차 적과는 6월 10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이 조기낙과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10일이면 낙과는 거의 마무리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적과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지하고 홍로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이제 어제 이틀 동안 전라남도 장성을 지금 다녀왔는데요. 후지가 상당히 낙과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떨어질 것이 떨어져요. 예, 이제 발육을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량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후지 개화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적과제를 쓴 세빈을 사용한 농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정화에 달린 것도 이 낙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것들은 굉장히 또 빨리 크고, 그래서 금년에도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또 뭐 일부 지역들은 상당히 그 해거리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사과 생산량은 24년 수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상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금년에 사과 농사가 풍년이다 흉년이다 이거를. 그런데 꽃필 때부터 상인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과원들에 전부 전화를 해서 꽃 상황 확인하고 금년에 관리 정말 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올해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과 생산량은 상당히 부족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 사장님 14년 차요. 예, 예. 금년에 주당 착과량을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는 한 120개. 120개. 예. 120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과 비중 350g 이상. 그게 몇 퍼센트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거의 60%. 60%. 350g. 조금 더 홍로는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70% 정도까지는 그걸 좀 올려줘야. 지금 여기가 몇 평이죠? 여기가 2,000평. 2,000평. 120개에서 130개. 뭐 그 정도면은 뭐 적당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120개에서 130개면 이제 세장방 주행 4회 2m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생산성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과를 생산하니까 소득은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생산량은 조금 부족한
그런 편이에요. 또 이제 대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사실 농사 짓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추석이라는 그 명절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과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바뀌죠. 예, 안 바뀌어. 예. 지금 이제 보면은 과일 발육 상태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요 시기에. 물론 금년 기상 여건이 5월 달에 저온 현상하고 일조 부족 조건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초기 발육 상태가 상당히 지금 늦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수보다 꽃이 빨리 피는 지역들을 가서 보면 과일 크기가 상당히 커요. 지금 거의 요거 한 50% 정도는 더 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장수는 이제 뭐 중후기에 이제 부쩍 커주는 그런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금년에 이런 기상 여건 또 여기 지형적으로 보면 이 도로만 없다면은 그래도 냉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인데 지금 양쪽에 이렇게 도로가 감싸고 있고 또 하천도 흐르고 그래서 냉해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뭐 나무에 크게 문제 없이 또 과일도 이렇게 쭉 보면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금년에 그 동록 그렇게 많지 않나요? 금년에 특히 홍로의 동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지에도 일부 동록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특히 홍로의 동록이 지금 금년에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은 동록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사과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만개한 지 거의 한 지금 35일 정도 됐죠. 예. 뭐 수채 뭐 영양 상태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영양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추비는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느 몇 킬로 정도 줬어요? 전체적으로 2,000평에 10포? 상당히 많이 주신 건데 2,000평에 10포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들어가는 양인데 너무 많이 줬지 않았나 싶어요, 한꺼번에. 더군다나 여기 지금 토성을 보면은 여기 배수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죠. 예, 예. 이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는 비료를 한꺼번에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한 두세 차례 나눠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뭘 주는지. 지금은 이제 뭐 원예용 복합 비료나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사과조합 지금도 그 사과 전용 비료 취급하고 있죠. 예. 거기 추비용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130, 13이나 뭐 수세에 따라서 150, 15.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하고 붕사가 조금 들어있는 그런 비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하면 15, 0, 15로 주시는 게 좋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세가 적절하고 조금 강하다 싶으면 뭐 130, 13. 그리고 정말 수세가 강하다 싶으면 그냥 황산칼륨만 주셔도 됩니다. 요즘에 폴리인산 같은 거 그런 거 간주하면 뿌리가 튼튼해지고 생장 관리. 그거 이제 장마 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세가 약한 과원들, 네, 그런 과원들은 그런 거 한 번 정도 뭐 관비를 해주든 토양 시비를 해주시든 그런 거 해주시면은 뿌리를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 바깥쪽하고 이 안쪽하고 예. 과형이 좀 다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 바깥쪽에 있는 나무들은 과형이 꼭 지베렐린이 들어있는 비대지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고 예.
지금 이 안쪽에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홍로 과형 유곽이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여기 생각을 하셔요? 기후 때문에 그런 거. 기후 때문에. 네. 음. 냉해가 심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 뭐 거리적과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량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120개, 130개 그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기에 좀 제거해 줘도 되는 그런 과일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적과 몇 번 하세요? 조과 3번 정도. 3번? 계속 돌기는 하는데 음, 수확할 때까지. 본격적인 적과는 3번 정도 예, 하고, 그래도 뭐 이런 과일은 지금 따줘도 이렇게 작은 과일들은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대과될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지금 발육 상태가 과일 초기 발육 상태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조기낙과 현상은 없을 걸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원은 조금 거리적과를 좀 빨리 서둘러서 해서 남아있는 과일들이 빨리 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도장지는 거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단부가 네.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상단부를 조금 더 단축을 해서 하단부에 햇볕이 조금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수영을 좀 교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자예요, 수영이. 원통형. 예. 그래서 상단부를 조금 과감하게 좀 단축을 해 줘야 되는. 그리고 어차피 120개, 130개 같으면은 상단부 굳이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와이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60% 수확하고 저 위쪽에서는 한 40%, 30에서 40% 따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과원 관리 차원이나 아니면은 착색 관리 또 방제 효율성 이런 걸 본다면은 상단부를 조금은 지금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더 단축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결과지가 조금 너무 길지 않나요? 작년에 많이 달지를 못해서 냉해 때문에 음, 수확이 작년에 60개 평균 60개 달려서 냉해 때문에 그래서 결과지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홍로치고는 꼭 후지처럼 결과지가 지금 상당히 길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학예전정 하고 계시나요? 다른 분들. 학예전정은 사실 지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초기 병해충 방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적과가 쉬워지죠. 지금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요 결과지에서 발생된 신초들은 후지는 지금 거의 한 90% 정도 순이 멎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제 신초들만 아직 1차 생육정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지 모지에서 나온 신초들은 지금 거의 멎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예전정을 저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개화 이후에 그 1차적과 직전, 직후 이때는 가장 적극적인 학예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하순에서 7월 이때는 그냥 수시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조금씩 해줘야 이제 화분화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착색 관리할 때. 보통 보면은 우리 그 농업인들 그 하계 전정 하시는 거를 보면은 7월하고 착색 관리할 때 제일 강하게 하계 전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강전정을 해버리면 화분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과일 비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생장이 그만큼 또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색 관리 때는 일조 조건은 좋아지는데 젊은 잎들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착색이나 이런 게 더 안 이루어져요. 후기 비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7월하고 착색 관리할 때 하는 전정은 좀 가볍게, 이게 뭐 일시에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수시로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뭐 여기 지금 우리 김석봉 사장님 과원은 뭐 거의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수세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장수 지역 홍로 특징이 과일 비대 때문에 조금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농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세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그 도장지가 좀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좀 적극적인 하계 전정을 해서 영양 생장이 조금 억제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산에 있는 아카시아를 보면은 금년에 좀 잎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랗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탄저병, 거기에다가 갈반병, 이게 조금 금년에는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그리고 5월 달에 오늘까지,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여기 장수 지역에 비가 며칠 정도 내렸을까요? 아마 한 14일 정도는 비가 왔을 겁니다. 14일 정도 비가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갈반병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이거는 근데 우리 이 장수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비슷해요. 여러 지역 이렇게 기상 분석을 해보면 4월 20일까지 약 20일 동안 비 온 게 11일에서 많은 지역이 14일 정도 되거든요. 즉 절반 이상 비가 왔다는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면은 이런 해에는 상당히 갈반병이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반병하고 탄저병 방제에 금년에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과일이 부족한 해에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조금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지나 홍로나 지금 조기낙과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를 보면은요, 거의 이 정도 되는 과일들, 지금 이제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어차피 나중에 그 거리적구할 때 다 제거할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이 보이면 우리 원주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뭐 금년 지금 현재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거리적과는 아무튼 조금 늦춰서,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 거리적과를 하시면은 뭐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가 강할수록 이 조기낙과 현상은 더 발생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일조 조건이 부족할 때에는 수세가 강하면은 이 탄수화물을 더 당겨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일의 양분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 낙과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강할수록 지금이라도 하계 전정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해주세요. 김 사장님이 과원 관리 워낙 잘하셔가지고 뭐 수세도 딱 적절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보입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거
여기는 뭐 강한 하계 전정 필요 없고 이런 거 그냥 가볍게 한두 개 정도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중생종, 홍로를 비롯한 아리수나 또는 가몽 이런 품종들은 이제 우리가 재배하다 보면 측지들이 많이 늘어지죠. 그런데 늘어지다 보면 이걸 이제 올리는 유인을 많이 합니다. 올리는 유인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과일이 더 커지고 즉 한 이 정도 됐을 때는 절대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위치가 바뀌면서 낙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리는 유인 또는 방향을 틀어주는 유인을 하시려면 과일이 어릴 때 해주세요. 과일이 일정 크기 이상 되면 이거를 이렇게 드는 순간 과일 달리는 위치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과일들은 제자리 찾아가려다가 낙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는 유인을 하실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1차 적과 끝내놓고. 또 이걸 들어주다 보면은 2차 적과할 과일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어릴 때 방향 전환이나 아니면은 이 들어 올리는 이런 유인은 지금 해주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 이런 기상 여건 속에서 그래도 뭐 큰 피해 없이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착과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000평에 200kg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추비를 주신다면은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는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 그때 다음에 추비를 더 준다면은 그냥 칼리계통만 한번 가볍게 아마 7월 중순쯤 황산 칼리를 한번 살짝 뭐 이번에 추비 주신 것처럼 여기다 10포 넣지 마시고요. 한 5포, 6포 정도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담부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지금 전정해 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담부에 보면은 뭐 굵고 강한 측지들도 좀 제법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조금은 전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2개 나온 거 뭐 하나 정도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초들 요 측지에서 나오는 이런 신초들은 가급적이면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떨어졌네. 이걸 아껴야 이런 오래된 결과물질을 갱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로 측지에서 나온 이런 신초들은 최대한 좀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무지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안쪽에 지금 과일 충분히 있고 요걸 제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최대한 보호를 해서 나중에 단축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단축 들어가고 그래서 오래된 부위를 자꾸 제거해 주는 그런 전정을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하계 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수영 잡는데 겨울 전정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계 전정을 잘못하면 수영이 완전히 틀어져요. 그래서 하계 전정 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은 겨울에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눈에 거슬리는 거 제거를 하다 보면 겨울에 전정을 아무리 잘해 놔도 여름철에 수영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특히 이제 가을 하계 전정이 더 그렇습니다. 착색 관리할 때. 근데 우리는 하계 전정은 그냥 햇볕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전정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계 전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영 만드는 데는. 그래서
학예 전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무턱대고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무리하게 개수를 많이 솎아내도 사실 큰 반발이 없어요. 겨울 전정할 때 몇 개를 솎아낸 거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나무 복잡한 것만 생각하고 소금 전정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결과지가 2개 나온 거는 하나를 따줘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과대지요. 네, 과대지. 과대지는 2개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제거하지 마세요. 그게 과일을 키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미 이런 잎들은 기능이 끝난 잎들이에요. 지금 여기 짧게 형성된 잎들은 지금 거의 기능이 끝나가는 잎들이고 얘들이 앞으로 과일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과대지 2개 나왔다고 이거 하나를 잘라버리면 그러면은 과일 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여기 어차피 지금 사과 이거 수확할 수 있는 사과는 아니죠. 우리 김 사장님. 예. 아니, 이 안쪽에 지금 사과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도 어차피 뭐 나중에 제거해야 될 과일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나 이거, 뭐 이거 수확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나중에는 적과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도 겹쳐져도 뭐 이것도 제거해도 이러면 환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전정이 필요합니다. 과일 붙어 있는 거 아까워 하시면은 안 돼요. 지금 뭐 착과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놔도 6월 하순쯤 되면 또 복잡해져요. 김 사장님, 예. 이제 이런 거는 최대한 보호를 해주세요. 예. 이 안쪽에서 이 측지에서 가까이 나오는 이런 신초들은 예. 최대한 보호를 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나중에 이 오래된 결과지를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뜯어버려요. 근데 저런 걸 최대한 보호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14년 차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미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결과지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서 자꾸 갱신, 네. 결과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주 좋은 결과지잖아요. 예. 지금 금년에 과일은 없지만은 이렇게 젊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오래된 결과지보다는 이렇게 젊은 결과지에서 더 굵고 좋은 과일이 나와요. 칼슘제 연면십이 지금 하는 예. 건가요? 지금 이제 좀 늦었죠. 이제 5월 중순부터는 해 주셔야 되고요.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1년에 한 14번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일본도 7번, 8번이고. 근데 그렇게 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칼슘 주는 거는 조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칼슘제는 좀 적극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6월 상순하고 6월 중순 이 방제의 약제가 문제예요. 지금 6월 상순에 들어가는 게 이제 디티아논계통이죠. 델란. 그다음에 6월 중순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석회보르덱을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혼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하순하고 6월 상순의 요 중간에 지금 정규 방제 중간에 한 3, 4일 간격을 두고 칼슘제를 좀 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연막 칼슘은 건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수세가 강하면 염화칼슘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1.5kg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세가 약하면 그냥 질산칼슘 주셔도 되고요. 가뭄은 이제 솜털이 벗겨져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은 가뭄은 동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뭄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보다는 그냥 초산칼슘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예. 농장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농장주 이창현입니다. 여기는 10년 차 피덱스가 10년 차 380주 심어져 있고 홍로는 180주. 비대 관계는 그 수확 끝나고 미량요소 한번 뿌려주고 그다음에 봄에 한번 뿌려주고 이제 장마 오기 전에 한번 뿌려줄 생각이고 마그네슘은 지금 2번 들어갔어요. 근데 후지 같은 경우는 아니 홍로 같은 경우는 좀 세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311 관주 넣어주고 그다음 연면 시비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요만큼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 금년의 착과 상황은 어때요? 그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후지도 지금 골고루 잘 달려 있는 것 같고요. 홍로도 마찬가지고. 남 홍로 그 정례할 때 같이 정례했어요. 뭐 낙과 현상도 못 크는 것 몇 개 빼고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이런 있고. 거는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지금 과일이 좀 보편적으로 길쭉한데요. 예. 지금 이게 포미나는 2번 했고 2번. 홍로는 안 쳤고 농도는요? 천에 한 병. 천에 한 병. 조금 강하게 쓰셨네요. 처음에는 강하게 살살 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는 그냥 휙 돌아버렸잖아요. 네. 2번째 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비대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제는 쓰시기는 쓰시는데 농약 우리가 방제할 때처럼 이렇게 천천히 달리시면 안 돼요. 특히 지베렐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쓰실 때에는 주행 속도를 평소 방제할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래서 양량의 한 3분의 2 정도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흠뻑 뿌려버리면 오히려 기형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제품 설명서를 보면은 만개기 때 살포하라고 돼 있죠. 예. 근데 만개기 때 살포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단위 결실이 돼서 어느 정도 크다가 이 낙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늦춰서 낙화기 때 쓰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금 깨끗합니다. 뭐 과일 상태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잎색이 너무 연하다, 지금 홍로 같은 경우 잎색이 너무 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연하다고 안 보거든요. 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산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이제 잎색이 조금 진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하면 이제 질소기가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잎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후지에 비해서 지금 요 신초 생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생육전기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홍로는 좀 늦죠. 그러니까 잎색이 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잎색이 연하다고 더 비료를 주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홍로는 비교적 지금 안정이 돼가는 상태인데 후지는 지금 도장지나 이런 것들 세력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뜯어 줘도 많이 따내가지고 편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유인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모지 이 소금 전정한 데서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2개, 3개. 그냥 이거 하나만 두세요. 연장지도 굳이 여러 개 두지 마시고 이게 이제 너무 강해지면은 나중에 이렇게 꽉 차버리면 약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이 세장방추형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측지 끝을 절단 전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서 투광성이나 아니면 방제할 때 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여기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요 결과 모지에서 나오는 새순들은 지금 1차 생육증이 뭐 과대지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발육지들도 지금 그 1차 생육정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조금 더 클 거예요. 근데 어차피 후지에서 지금 요 외부에 만들어지는 요 1년생 이제 여기 꽃이 만들어져도 이건 지금 내년에 1년생 결과지 여기다 과일을 달면 거의 뺀질이 나옵니다. 뭐 세력 조절 차원에서는 뭐 달아야 할 경우도 있지만 이런 외부에 형성된 이런 중장과지들 이런 거는 그냥 겨울에 전정할 때 어느 정도 절단 전정을 해주면 내년에 바로 여기 이제 결과 모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최대한 아끼기는 아끼는데 과일은 내년에 과일 달려고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안쪽에 결과 모지들이 지금 상당히 균형이 잘 그래도 잘 갖춰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충분히 결과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이 달리는 부분은 내년에 굳이 과일을 달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부도 지금 이 수고를 매년 지금 이 상태에서 최근에 지금 끌고 오셨나요?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 중.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수채 관리 하실 때 상단부에서 이 도장성 신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약간만 남겨놓고 그냥 다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아래쪽에 햇볕도 잘 들어오고 또 수세가 너무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상단부를 좀 중점적으로 전정을 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에서 특히 이 지역 개정리, 두살리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은 이제 자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이 지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안병입니다. 지금 저쪽에 이 옆에 과원도 지금 불안병으로 상당히 많이 나무도 죽고 문제는 불안병 걸린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과원 주변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계속 제거를 해도 불안병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병이 걸린 나무나 측지 이런 거 제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각 처리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불안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병은 측지에 걸린 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관부에 이 병반이 한 30cm 이상 이렇게 크게 형성된 경우는 그 나무 살리려고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기부해서 제거를 해서 완전히 나무 이제 바다고 격리를 시키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걸렸다고 이렇게 자르면 그 해 아래쪽에서는 과일은 수확할 수 있는데 내년이면 또 바로 거기에서 불안병 또 증상이 또 나옵니다. 적과도 중요하지만 이 불안병 걸린 나무들 관리 빨리빨리 제거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상병보다 더 무서워요. 불안병이. 피해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생육기라도 측지 제거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도포제를 좀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과산화수소 그 49%짜리 있어요. 그거를 절단면에다가 한 두세 차례 분무를 해주고 그게 완전히 마르고 나면 그 다음에 도포제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불안병 걸렸던 부위를 잘라내고 거기다 과산화수소를 분무를 하게 되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병균이 없는 데는 전혀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까지 병행해서 같이 해주시면은 조금 더 확산되는 것을 조금 더 억제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주께서는 응애를 못 보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응애가 있습니다. 전박이 응애가. 그리고 조금 밀도가 높은 데는 이미 요 측지까지 응애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주간부에 있는 이런 잎들, 그래서 이달까지는 이 주간에서 나오는 이런 잎들을 따서 보시는 게 제일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이제 6월부터는 측지 안쪽에서 보세요. 측지 안쪽에 오래된 잎을 보셔야 제대로 응애를 예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전박이 응애 예찰 하실 때 이런 잎들을 보면은 잘 못 찾아요. 예, 싱싱한 잎. 전박이 응애 밀도가 조금 높으면 이게 이렇게 휩니다. 살짝. 이게 툭 붉어지면서 잎색이 변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잎을 보시면은 거의 100%다 있어요. 근데 응애는 내가 예찰을 했을 때 못 봤다 하더라도 그냥 약재 정규 약재 응애약이 편성이 돼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히 어떤 딱 기준을 세워놓고 지금 전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안정을 시키려면 제가 봐서는 뭐 이 공간 충분히 넓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단 영구 측지는 조금 더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수고도 제한을 시켜 놓았고, 그래서 이런 측지들은 뭐 지금보다 조금 더 길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요. 요거는 지금 과일 없죠. 수확할 수 있는 과일 없어요. 이것 네. 때문에 그냥 남겨놨어. 예, 그건 따먹고 버리려고. 지금 제거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과일 하나 아까우면 그냥 여기서 단축 들어가도 돼요. 대신 이것 때문에 여기에 그늘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제거하죠. 돌아서면 따먹고. 돌아서면 찾으면 어딘지 몰라요. 돌아서면 잊어먹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표시가 나니까 그래야 여기가 햇볕을 보죠. 그리고 이거 아까 서 있던 거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이것도 굳이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도 나오고 이건 제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 시기 지나서 학예전정을 강하게 하면은 과일 비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학예전정 하시려면 6월 상순 안에 1차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응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요, 응애는 내가 못 볼 뿐입니다. 내 밭에서. 내가 못 볼 뿐이고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방제력을 편성할 때 아예 낙화후 방제 응애약을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금년 상황으로 보면 초기 응애 밀도를 확 떨어뜨려 놔야 관리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금 개화점 방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나 4차의 응애약이 배치가 되거든요.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개화점 방제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낙화후 방제에도 응애약을 배치를 해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화점 방제는 사과 응애밖에 못 잡습니다. 이제 낙화후 방제는 전박이 응애. 그래서 초기부터 응애 밀도를 관리를 해야 한여름에 고온기 때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에 지금 방제를 일부 이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이제 아직 추비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잎이 이게 배실배실이 하는 게 이게 멈추려고 그런 건가요? 뭐 예,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막 나오는 잎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직 추비 안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추비도 좀 주시는 미량 게 요소로만 하려고 미량 그러는데 요소로만. 장마 전에 한번. 음. 미량 요소만 가지고 과일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수세로 보면은 뭐 질소끼는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제 칼리계통은 조금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장 소개 좀 해 주시죠. 현재 광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원입니다. 지금 홍로가 10년 차에 작년에 650주 정도 했었는데 9년 차에 그 동해를 입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여기서 이제 와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벌써 1년이 됐는데 올해 다시 심었어요. 갱신했고 이쪽 위에는 조금 덜 해가지고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서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로가 650주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후지가 지금 한 300주, 그다음에 저쪽 너머에 가몽이 한 250주 정도 해가지고 한 1200주 정도 지금 있고요. 가몽은 지금 현재 3년 차, 그다음에 후지는 같이 저기 홍로와 같이 10년 차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항들은 뭐 별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 여기 새로 심으신 품종은 그냥 일반 홍로인가요? 예, 일반 홍로입니다. 그리고 올해 홍로를 350주 지금 심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요 측지를 지금 저 하단부에 있던 거는 다 제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거기서 정도면은 나온 것만 제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있는 상태냐. 지금 여기 그건 원래 그 제가 제거를 한 게 아니고 아, 거기서 제거를 해갖고 나온 사과죠. 사과 조합에서요? 예. 아, 그럼 이제 밑에 나온 것들만 제가 요 밑에 나온 것들만 제거를 했고요. 그럼 사과 조합에서는 아예 그러면 일정 높이로 이렇게 측지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오기는 다 나왔는데 제가 예. 요 밑으로 그냥 다 훑어서 그러죠 지금. 한 70cm 정도 되네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수는 조금 고집이 세요. 이제 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 유목기 때 첫 번째 측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근데 이 유목기 때부터 측지를 높게 받아버리면 수고는 더 올라가죠. 그래서 수고 제어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유목기 때에는 사실 측지가 좀 낮게 있어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무릎 높이로 봅니다. 첫 번째 측지 높이를. 그래서 첫 번째 측지 높이는 그냥 무릎 높이에서 받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뭐 한 2, 3년 활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거의 일정해요. 높이가 한 70에서 80 이 정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시 개식을 한 상태니까는 수세가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고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왕 다시 보식을 하실 거라면 하셨으면 저는 여기 지금 2m인데요. 예. 지금 2m는 안 맞습니다. 2m는 안 맞아요. 제가 한다면은 전 이 가운데 하나 더 심어요. 아, 1m 간격으로. 예, 내년이라도. 그래야 더 관리하기가 쉬워져요. 지금 이 세장방 주행 4의 2m가 좋기는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생산성도 높기는 해요. 그런데 병해충 방제나 적과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홍로 같으면 1m로 심어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넓게 심는 거하고 차이점은 넓게 심으면 나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좁게 심으면 거기에 맞춰서도 나무를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1년 늦더라도 여기다 한 주씩 더 보강을 네. 보완을 해서 이 공간이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여기도 넓어요. 여기도 너무 네. 넓습니다. 열감도. 이제 기존 여기 지금 시설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예, 활용하신 그대로 거죠? 활용을 예. 이왕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래서 더 심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장수는 지금 묘목 심으면 거의 이거 다 하시죠? 네, 거의 예. 하고 있어요. 이걸 왜 하세요? 하는 목적이. 일단 제초제 하는데 못 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해. 동해 조금 예방이 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이게 좋은 거는 제초제 할 때 제초제 안 묻게 하는 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씌워 놓으면 이제 그 전에 저쪽에 안양에서도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원주께서 이제 저하고 잘 아는 분이라 전화해 가지고 꼭 한번 와봐 달라고. 나무가 이상하다고. 아마 이보다 좀 빨랐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다 씌워져 있어요. 나무는 이만한데. 근데 나무가 보니까 전부 다 동해를 받았어요. 근데 원주가 몰라요. 왜? 이게 덮고 있으니까. 이거 덮어 놓는다고 동해 예방되는 거 아닙니다. 동해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리고 이걸 씌워 놓으면 여기에서 기근이 굉장히 빨리 발생이 됩니다. 습하니까. 햇볕도 안 보고. 그래서 시운이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거 가급적 이 대목 부위도 늘 햇볕을 보고 자라야 나무가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씌워 놓으면 흡지 나오면 거기에 각종 해충들 월동처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이제 어차피 요 시간 이후에는 지금 이제 활착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설령 바스타나 이런 제초제가 약간 묻어도 크게 피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벗기고 이 대목 부위가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최대한. 요즘은 1.8리터 그 페트병 있잖아요, 물병. 예. 그걸로 하는데 그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제초제 때문에 그래요. 풀벨 네. 때. 예. 그거 그건 투명하니까 햇빛 들어가니까 그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냥 노출시켜 놓으세요. 노출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그걸 자꾸 그냥 온실 속에 키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초제 맞고 진짜 제초제 쫙쫙 뿌려. 그 전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동해를 입어서 여기가 다 벗겨져 예. 그런 건데 예. 그 전에는 남쪽에만 이렇게 동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놨는데 저쪽 기존에 심은 거 성목은 저걸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운 뭐 작년에 동해 많은 거는 23년 기상 여건 때문에 동해 또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동해를 많이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씌워가지고 나무 약하게 키우면 또 동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그냥 이렇게 걷어놨다가 뭐 겨울에만 뭐 한시적으로 사실 2월, 3월만 이거 씌워놔도 되거든요. 그때 내려줘도 되고. 근데 저 같으면 이거 그냥 시운이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다 벗겨냅니다. 홍로도 이게 적심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건 좀 적심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적심은 요거 20cm 고집하지 마세요. 20cm 하려고 하다 보면 늦어요. 그래서 그냥 한 15cm만 넘어가면 적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심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도 신청 나온 것들 좀 많이 잘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도 물론 여기 연차 부위에 뭐 한 두세 개는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 아래쪽에 이런 것들은 그냥 차라리 적심을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것도 상담부에서 뭐 요 정도는 짧게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적심만 해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추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됐어요. 안 주시려고요? 이제 6월달 넘어서 왜 6월이? 이거 심기를 언제 심으셨는데요? 이거 아마 저 3월 하순이나 4월 상순에 3월 심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2달 지났거든요. 네. 벌써 최소 2번에서 3번은 들어갔어야 돼요. 6월달 지나서 이제 지금 주면은 한 2번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비는 좀 주세요. 묘목 심은 애는 좀 강하게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올해 심은 것도 저 비료 말고 요소 비료 말고 추비를 주라고요? NK요. NK로. 예. 어. 그래서 NK 한 보름 간격으로 한 2번 그러면 정도. 저거 요소는 주지 말고요? 요소 줬어요. 줬으면은 이제 NK로 주시는 아, 게 NK로 좋아요. 예. 바꿔라. 요것도 안 됐어요. 뭐 성목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적과 마무리된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우선 유목 관리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감옥을 한번 봐주시죠. 예. 겹쳤다. 그냥 써봐. 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쳤어. 근데 큰거 작은 거 있는데? 가몽이 이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 꽃은 엄청 폈는데 지금 수정이 안 돼가지고 수정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야? 수시가 세서 그런 건데. 아니요. 꽃은 지금- 전체 다 왔어요 다. 예. 엄마도 다 왔는데 수정이 다 따라주고. 여기는 지금 많이 온 거예요. 이거 먹을 건 없어. 잘라줘야죠. 가면 약쳐놓은 것처럼 원래 이 정도예요? 지금? 약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 예. 원래 예. 수정이 안 돼서 더 그래요. 아우난 알속 비쳐놓은 줄 알았는데. 가몽이 꽃이 늦게 폈죠. 올해 좀 늦게 폈어요. 예. 홍로 거의 낙화되고 나서요. 예. 인공수분 만개할 때 만개 됐을 때 저기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이제 가몽이 원래 그 자가적과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개화량에 비해서 착과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해 특히 늦어요, 가몽이 개화가. 그래서 홍로 거의 꽃이 끝날 무렵에 아마 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분수가 없으니까 더 지금 결실이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씨는 지금 극히 일부만 형성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지금 꽃핀 걸 보면은 거의가 액화성으로 피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지금 개화가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몽이 개화량에 비해서 결실이 좀 떨어져요. 인공수분을 안 해요, 사람들이 가몽은. 근데 해야 됩니다. 과일 제대로 달리려면. 그래서 아마 여기서 또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늦췄다가. 근데 인공수분만 하면 이거 적기에 적과해도 돼요, 사실. 후지나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더 그래요. 그럼 인공수분 저기를 꽃가루를 후지해 놓은 거 똑같이 하면 된가요? 똑같아요. 예. 근데 저 가몽도 인공수분에서 제대로만 착과시키면 이거 그냥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자연 착과된 걸로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미수정이 돼서 지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벌만 좀 갖다 놨지. 벌. 벌만 갖다 놓으면 뭐해요? 수분수가 없는데. 이제 꽃피는 순서를 보면은 올해 같으면은 홍로, 후지 아리수,
골드, 요건 거의 비슷하게 같이 폈고, 골드하고 같이 뵀어요. 그 다음에 감홍이 제일 늦어요. 골드하고 금년에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보면은 감홍이 가장 늦게 폈거든요. 근데 5년, 6년 차는 홍나하고 거의 같이 폈어요. 감홍이. 감홍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수정이 또 잘 됐고. 네. 왜 이제 수분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여기 인공 수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적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동록 증상이 조금 일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건 지금 동록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감홍밭은 좀 지베렐린 계통을 조금 한 두세 번 살포를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살포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좀 포미나로 늦었어요. 한 양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요? 지금 뭐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그래서 한 두세 번은 살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단독으로? 뭐 단독으로 하셔도 되고요. 누가 예. 칠때 너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홍로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지금 얘도 지금 전문이 낙엽병이 좀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감홍이 감홍은 전문이 낙엽병이 와도 지금 이런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로 전문이 낙엽병이 오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낙엽은 될 징조가 보이거든요. 이게 급성으로 그 갈반병처럼 전문이 낙엽병이 그렇게 오는 경향이 많아요, 감홍이. 그래서 그냥 낙엽이 확 지는 그런 그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이 낙엽병, 요 감홍은 오히려 홍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홍로는 잎이 깨끗하거든요. 예. 근데 요거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전문이 낙엽병이 지금 제법 붙었습니다. 또 그러면은 증상을 보면은 노브라 같은 걸 쳐야 되는 거 예. 감홍이 이런 형태로 전문이 낙엽병이 와가지고 낙엽이 빨리 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문이 낙엽병이 오면 거의 100% 낙엽이 되거든요. 언뜻 보면 갈반병처럼 예, 갈반.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런 형태로 이 전문이 낙엽병이 감홍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방제하실 때 마그네슘도 좀 같이 혼용해서 잎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기 해주세요. 황산마구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 예, 황산마구니 동록 괜찮은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그냥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거는 좀 냉해를 좀 심하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아리수가 화촉잎이 이런 잎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글오글하게 예. 다른 품종하고 달리. 그래서 앞으로 적과도 지금 감원 같으면은 적어도 최소 열흘 이상은 좀 기다렸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쌍둥이 과일은 많이 안 보이네요. 쌍둥이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 이거 따줘야 되죠? 조금만 뜯어야 되나? 저거 가지고 될까요? 따내요. 귀한 거하고만 이런 거. 특히- 이것만 싹 따내야 돼. 특히 유목기 때 예. 쌍둥이 과일이 많아요. 코끼리가. 코끼리는 기본이고요. 이거 다 지금 코끼리거든요. 예. 창비가. 아, 저게. 예. 예. 이렇게 코끼리코 지금 이게 있습니다. 예. 냉해 입어서는 줄 알았더니 원래 저렇게 뭐, 나오는 거예요? 정제가 아마나 웬일이요? 근데 수세를 위해서는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세. 수세를 위해서. 예. 그냥 집에다 먹는다 생각하고. 아니요, 저 나는 코끼리과, 어디서 그러는지 저 상비과도 저렇게 시장에 출하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동에.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커도. 그건 따내야겠네 결과적으로. 아니. 다른 게 있으면 따내는 후지에서 거야. 저런 게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없으면 요런 수세를 게 위해서 요런 게 예. 따냈지. 후지에서 큰 거는 후지도 간혹 나와. 예. 이제 특히 액화에서 달렸을 때 그런 게 가끔 나와요. 그렇구나. 지금 이런 것도 그리고 그 이것도 쌍둥이 이렇게 커봤잖아요. 근데 이게 끈이
살짝 붙어갖고 이렇게 요걸 한쪽 떼어냈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네. 되죠? 저런 게 후지에서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이제 장수도 너무 홍로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조금 품종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대를 2개를 거쳐서 달아야 이 가몽이 제대로 제대로 네, 달린다고요. 된 게 나온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유목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유목기 때는 상비가도 많이 나오고 쌍둥이도 많이 나오고 지금 예, 보니까 이런 거요. 상품될 게 뭐 거의 없네. 이런 거, 이런 쌍둥이. 이래도요. 나중에 딸 때 보면은 네. 다 돈 되는 사과입니다. 아, 뭐 모양 따지지 마세요. 또 지금 이것도 지금 동록이 제법 생기겠네. 여기도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동록이. 추위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추위에? 원래 냉해 조금만 받아도 많이 생겨요. 깨물었더니 뜯네. 뜯어요. 깨물었더니. 지금 보면은 거의 70~80%가 액화성이에요. 예. 3년 차라.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결과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정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